자, 10번입니다. 10번에 이제 신탁 공매가 나오는데, 자, 신탁 공매는 10분 쉬고 해야 되겠다. 지금 11시 13분이고요. 28분에 만납니다. 28분에. 우리 그 1등현, 시험의 1등현 이제 수강생이 서울에서 지금 떡을 보내왔는데, 떡을 좀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10번. 조금 진도를 내야 되겠네요. 성남시 다가구 주택인데, 여기 이제 공매인데요. 공매. 신탁 공매 기타 일반 재산인데, 내일, 오늘이 10일이죠. 내일 4시까지가 마감입니다. 내일 4시까지 마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에 다가구 주택인데 12억이 30% 떨어졌다. 그죠? 어디 사느냐? 사회복지법인에서, 자, 사회복지법인이 특수법인이거든요. 특수법인인데, 아마 기본 재산 아니고 일반 재산 같아요. 기본 재산 같으면은 주무관청 성인을 봐야 되거든. 경상남 뭐 도지사나, 여기 어떤 경기도지사 이런데 성인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재산은 이제 팔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매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공매로 진행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024 마이너스 06634.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는 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막 신탁 공매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주로 기타 일반 재산이죠. 자, 공매 검색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공매 검색 들어가서 해서 검색하니까 성남이 뭐 좋은 데죠, 그죠? 성남이, 그죠? 서울 바로 옆이죠. 용인 우회고 오히려. 자, 성남시의 다가구 주택이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눈이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눈이 띄었어요. 성남에 다가구 주택인데 지금 땅은 36평. 좀 작다, 그죠? 땅이 좀 작네. 그 건물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기타 일반 재산으로서 70%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 4시까지.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볼 때. 일단 땅을 보기엔 남양이죠. 뭐 땅은 좋고 이제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서 일단 감정수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먼저 가서 한번 봅니다. 온비드 가서 이게 이제 보면은 되는데, 물어보려나 그러면은 요 전화하시면 돼요. 손석군 씨한테 입찰을 눌러서 입찰하면 되고 뭐 그랬는데, 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4층이다, 그죠? 엘리베이터는 없다, 주차장도 없다 해놨는데, 요게 이제 감정수는 12억이다 나왔어요. 12억이다. 그럼 요 이제 주로 뭘 보면 되죠? 해당 공고. 요거죠. 해당 공고 보기. 요거 눌려가지고 봅니다. 자, 요 보니까 이제 파일이 나왔어요. 파일. 자, 이제 진짜백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 자, 화면 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게, 입찰 공고 4차다. 4차. 30% 떨어지는 4차다 말이죠. 입찰에 붙이는 것은 이제 대지가 좀 작아요. 본편에 작고 1, 2, 3, 4층에 한 20평씩 정도 되는, 4층은 작네. 15평, 한 12평. 이런 다가구 주택 1종 건설. 이 4층인데 8억 4,800에 이제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 낮춰 산다는 얘기죠.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부가세가 포함 안 됐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나중에 별도로 좀 내야 된다. 제외했으니까 내야 된다 말입니다. 내시면 되고, 냈다가 이제 뭐 주로 또 바람도 받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내일 4시까지 오면 되고요. 입찰 참가 자격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나 됩니다. 별로 큰 뭐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은 안 하고, 입찰 방법, 경쟁 입찰, 온비드 일단 하면 해주겠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후, 100분의 후 5% 내고, 보증금 내고, 내라. 입찰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 보니까 입찰을 낙찰 받았고 나면은 10일 이내 계약서로 오이라, 뭐, 이런 아니고. 자, 요거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유의사항에 보면은 전세가 지금 4천, 5천, 1억 4천에 있어요. 1억 4천. 이거를 어쩐단 말이에요, 지금. 인수했나, 인수. 요 사람들이 전세를 옛날에 이게 3명이 5천, 5천, 4천, 1억 4천에
월세가 이게 이제 이거는 월세가 보증금이 없네. 하여튼 요 1억 4천을 추가 부담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단서를 붙여놨으면은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니까 낙찰가를 내가 요번에 구업받았다 그러면은 결국 10억 4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추가 부담. 그래서 이제 이 신탁 공매는 기타 일반 재산은 여기서 공매 조건대로 따라주면 돼요. 그죠? 소액 보증 준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1억 4천 다 내놔라. 추가로 주고 나가라. 이 말이다, 지금. 그죠? 그럼 소액 보증금을 빼준단 말이가 아닙니다. 선순위 낙찰 받은 금액에서 소액 보증 빼고 네가 인수하란 말이가 그냥 1억 4천 몽땅 내란 말이에요. 몽땅 내라 이 말이죠. 그래 해석이 됩니다. 1억 4천을 준다. 그래서 이제 신탁 공매는 우리가 경매나 압류상 공매처럼 달라가지고 소액 보증 주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네가 1억 4천을 물으라고 물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물으라. 물고 그렇게 계산해서 낙찰가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10억에서 보증금을 1억 제외해서 예정 가격을 좀 낮게 산정했다 자기들이. 그걸 포함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큰 유의사항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회복지법이 그냥 이게 사회복지법인 재산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이게 그냥 소유자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 사회복지법. 자, 여보 잘 봅니다. 일반 재산이가 기본 재산이고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재산은 이게 등록해놓은 거. 예를 들어 도것도 요것도 경기도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낙찰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그래서 지금 금액이 요번에는 이제 8억 4천 8천 낙찰 받으면 예로 8억 5천에 받았다 그러면 아까 1억 4천 하면 얼마고? 8억 5천에 1억 9억 9천이네. 그죠? 9억 9천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따져보고 요번에 그냥 인수니까 인수 따져보고 아까 부가세 건물의 부가세도 별도로 내라겠죠. 그것도 조금 감안해서 낙찰가를 낮춰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인께는 조금 하여튼 신탁 공매에서는 만약에 문제점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분 책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자, 넘어갑니다. 11번을 보니까 신탁 공매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옥션원에 보면은 이제 전문가가 했는데 이런 게 신탁 공매 해놨더죠.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신탁 등기하기 전에 여러 이제 10만 원 돈 빌려 왔어. 돈을 옵스텔 5개 빌라 5개, 10개를 잡고 돈을 30억 달래요. 그럼 은행에서 옛날에 설정을 36억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그래 안 합니다. 안 하고 신탁 다 넘어가라. 옛날에 임금 채권하고 국세 법정기를 우리가 머리 아프다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 다가구라도 80% 해줬구만. 이런 겁니다. 다가구라도. 자, 그렇게 해서 신탁에 넘어가 버리는데 넘어가고 이자가 안 들어오면 이제 온비도 공면 날리는 지금 요거처럼 날리는데 그래서 이제 신탁 아까처럼 그 당시에 대출 받으라고 한 게네. 아까 이건 다가구주택이죠. 그런 게 다가구주택이니까 세입자가 있다니까 선수는 1억 4천이 있으니까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1억 4천은 앉는 걸 한다. 추가 부담하는 걸 한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신탁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서로 상호 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탁회사하고 의논해서 낙찰 받으면 1억 4천 부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미리 쭉 읽어보면은 신탁 등기된 중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는 옛날에 쭉 미리 서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은행하고 시투탁자하고 동의받아갖고 한 거는 인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신탁 등기 이전에 임차인 소액보증금이 소액이면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신탁 등기 이후에 한 것은 소액보증금 맞는다. 이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신탁 등기 후에 등기 이전에 소액보증금이 아까 4천, 5천 이런 건 소액보증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러면 안 되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공매 공고 조건에 따른다. 이렇게 맞아요. 알겠죠? 아까 그것도 소액보증 준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무조건 1억 4천은 무조건 낙찰자가 물으라겠지.
거기에서 이제 뭐 설정의 날짜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소액보증금 기준에 맞으면은 뭐 4천에 2천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단서를 신탁 공매 공고에 따라서 인수가 된다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고 그거 따르는 거지 이렇게 준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다 이럴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아까 사회복지법인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주로 그런 겁니다. 뭐 고아원 사고 있죠 우리가 그죠? 다녀보면 요 밑에 사회복지법인 있어요. 요 밑에 본께는 대문에 딱 붙인 사회복지법인 뭐 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주로 옛날에 보면 이제 고아원 사고 이런 것들 많아요. 자 그런 데 기부받은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림 잘 봅니다. 그림 보면은 특수법인을 해가지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장학재단법인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오르지 못할 나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쳐다보지도 말자. 낙찰자는 법인의 소유권인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으면은 입찰 보증금을 못 산다. 주로 보면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자 유치원 낙찰 받으면은 교육부라는데 승인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안 팔립니다.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재단법인 등등 기본재산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까는 그 무슨 재산 했죠? 일반재산 괜찮았고 이거는 기본재산은 요거는 옛날에 주무관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팔 때나 경매당할 때나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10% 몰수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에 법원 행정처에서 여기에 등기 심의관이 작성한 이런 이제 책자가 있어요. 책자에 보기에는 법원 도서관에서 놓은 책자에 내가 옮겨놓은 건데 한번 봅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제 했다는 얘기죠. 이런 법인들이. 자 뒤에 넘어갑니다. 2번 봅니다.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대한불교 조계종 이런 거는 이제 사찰이 경매 놓으면 낙찰받으면은 그거는 이것도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승인을 받고 이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법인, 사찰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마찬가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봅니다. 사립학교법 주로 유치원에 해당돼요. 유치원 같은 것도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허가 결정이 돼요. 보통 허가를 안 받으면은 뭐 매물에서 써놨습니다. 단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10억짜리가 막 1억 2억까지 막 떨어집니다. 뭔 사예요, 여러분들? 사봤자 그거는 허가를 못 받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방금 했죠. 사회복지법인 요것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구분되는데 기본재산은 우짜고 이렇게 정관에서 정한 거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아까 이제 일반 재산은 아까 이제 괜찮으니까 저거 파는 것 같아요. 공매에서 파는 것 같아요. 자, 의료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병원 같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덜렁만 낙찰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료법인. 자, 이제